바다에서 풀려난 물고기 같다. 접신의 경지. 그에게 내가 아니 모든 여편네들이 쉰 것처럼 오싹해질 때가 있다. 저런 연기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무슨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혜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약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무섭다고 화탈했지. 난 너밖에 없었는데 너네 아방 10년 똥기저귀 갈아주면 좋은 노릇한 돈 내놓으라. 그거 내놓으라. 그래 이 맛이야.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너무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 배우, 국민 MC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안 이긴장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 우리 너무 저 영광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토크쇼를 무서워해요. 말도 소리 없게 하고 맨날 횡설설해서 유재석 씨랑 이렇게 아이고. 있어서 나와서 도와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뵙는데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습니까? 책 썼어요, 이거요. 이번에 그래서 데뷔 60주년을 기념하셔서 네. 에세이집을 네. 생애 감사해. 그게 이제 60주년을 기념한 그런 책이군요. 60주년이고 뭔지도 모르는데 쓰고 싶었어요. 예. 아니 근데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쓰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네. 막 애들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예. 맞아요. 저는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정말 빵점이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식구들이 봐줘서 좀 연기 잘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지? 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연기가 추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쓰고 싶었어요, 자간.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뭔가 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대목과 잘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조셉. 제가 좀 읽으셔도 전달력이 돼요. 약해가지고 전달력이 조금. 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대 엄마가 아들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뭐 왜 그래? 이건 나에겐 직업이 아니다. 이건 네, 나다 저는 그냥.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전원일기에 무려 22년간 예. 출연을 하시면서 근데 김수미 선배님께서도 이게 30대 한 초중반의 나이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고. 20대일 거요, 그 사람은. 김수미 씨는 조금 너무 심했죠. 야, 20대 후반의 나이에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 진짜 네. 믿기지가 않는데. 예,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 혹시 그 쌤께는 어떻습니까? 전원일기는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전원일기는 참 사람을 가르치는 드라마였어요. 부모가 하는 일,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게 그 전원일기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이 꽉꽉 차진다 그럴까? 미처 못 느끼고 살던 건 느끼고 드라마 하면서 그랬어요. 두 분이 부부 아니냐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잠깐 방송 없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는데 네. 최불암 씨는 이제 부인하고 어디 가느라고 공항에 갔는데 아니 부인은 어디다 두고 그랬대요. 아 실제 사모님이신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맨날 둘이 하니까 나.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전원일기가 22년이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쵸. 예, 그 안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또 누군가는 뭐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원일기는 양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 맞아요. 생로병사가 그 안에 다 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예. 전원일기 팀에는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 아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정수 씨가 전원일기 10년 쓰고요 못 쓰겠다고 그만뒀어요. 아. 그분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그 이튿날 보면은 언젠가 한 걸 또 써놨대요. 10년을 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이제 새로운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기 쉽지가 안 않아요. 나오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다 같이 막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럼 아버지 재혼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얘기 좀 아,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저도 일기를 쓰면 네. 어느 날 옛날에 썼던 일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똑똑해라. 거의 뭐 김혜정 선생님의 예.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아, 예, 엄마. 아니 이게 저 어찌됐든 그 전원일기의 김정수 작가님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님. 예. 이게 또 두 작가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아까 뭐 김정수 작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수는요 섬세하면서 아주 이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수현 씨는요 인연이 또 좀 남다르시잖아요. 전 그분이요. 그분 작품을 내가 글 쓰느라고요 쉬어봤어요. 17개를 했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야 진짜 그 김수현 작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좀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일지. 김수현 씨 같은 작가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몰라요. 사람의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대사가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발전한 게 그 두 분이 겨루면서 썼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 다 김정수 작가님도 김수현 작가님도 뭐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전원일기 할 때 스튜디오에 안 왔었어. 놀러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런 얘기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초등학생 뭐 그렇겠다. 그런가요? 그렇겠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아니요. 예.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아, 진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예. 근데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진짜 광고를 요 한 몇 년 하셨죠? 요 광고도요? 광고도 27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27년이면 와. 근데 이제 딴 조미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모델을 1년마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라고 나도 많이 하고 근데 한 해 쉬고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27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쉬고 또 계속했어요. 야 그게 27년. 그래서 27년이 됐어요. 이 맛이야. 그 맛이구먼. 그래, 이 맛이야. 고향에만. 아니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십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지금 선생님을 좀 그 몇 캐스팅하기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 데도 예.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아들은 원빈이라 그랬어요. 예.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아, 예. 근데 참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봉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 뭐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이 우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 땅으로 꺼지고 안 되니까.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마도 안 봤죠. 봤죠. 봐서도 잊어버렸겠지 뭐 벌써 맞아. 언제 어떻게 봤는데. 하셨어요? 아이고 그거 언제적 영화인데. 분명히 봤는데 그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그걸 안- 진구 씨도 진구 씨도 잘했어요. 천우희 씨도 나오고. 천우희. 맞죠. 이제 친구들. 아유 천우희는 안 해. 예. 자기 또래니까. 예. 알지,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놓고 네.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아, 예.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막 흘러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네.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화나올 때는 네. 와. 이거 참 또 표현이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선생님 너무 최고였어요. 아니요. 찐입니다. 레알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최불암 씨 남편, 뭐 또 박근영 씨 남편, 오지명 씨 남편, 내가 하는 역들이 어떤 부인으로 고착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그런 나도 그런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준호 씨가 이제 마더를 하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역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혜자 선생님과는 마더란 영화를 2008년, 2009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입니다. 네. 또 어릴 때부터 무척 팬이었고요.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할 때는 동아리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 김혜자 선생님 댁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마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편한 차림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시거나 이런 거 제가 몰래 본 적도 있거든요. 몰래 뒤를 따라가 본 적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인연도 있고요. 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다크하고 강렬한 스토리의 엄마 이야기를 구상을 하게 된 거고, 줄 거 있어. 이제 사실 지문에서 그 배우의 표정을 묘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평온할 수 없는 표정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써놓고 저는 넘어갔죠. 그 장면의 스토리보드를 이제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때 아마 얼굴에 눈, 코, 입은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의 허접한 펜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어떤 위대한 배우의 몫이 아닌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런 또 복합적인 복잡 미묘한 표정을 또 이렇게 막 표현해내시는구나. 저희는 뭐 매 테이크 찍을 때마다 그냥 감탄하면서 봤는데 본인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분장차에 메이크업 하는 장소에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스태프들이 모두 다 환호하는 너무 멋진 연기였는데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그 유머 감각도 되게 탁월하시고 소녀 같으세요. 그 항상 소녀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소녀 같지만 절대 흔히 말하는 뭐라 해야 되지? 절대 공주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세요. 현장에서 되게 헌신적이시고 특별 대우나 그런 거를 절대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막내 스태프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죠. 작년에도 그 영국 가기 전에 제가 봄에 그 댁에서 한번 뵀었는데 올 봄에도 또 가고 싶고요. 선생님 그냥 새해에도 건강하고 좋은 작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